안녕하십니까, 박광욱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업 활동들이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로 있고, 예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수업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대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나무 판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밴드소나 스크롤소로 이제 모양을 낸 후에,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 샌더라든지 저기 옆에 보시면 나중에 스피드 샌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스피드 샌더로 이제 어느 정도 측면이나 평면적인 부분들을 이제 샌딩을 끝내고 나서 이제 샌드페이퍼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사포라고 하죠. 쉽게 사포 같은 친구들로 이제 면을 훑어서 샌딩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도마를 사용하는 목재 같은 경우에는 유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도마재로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구재로,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다 가구재는 7자, 8자, 9자 기준으로 있고 한 자에 30cm예요. 이제 7자 같은 경우에는 2100mm고 이제 8자 같은 경우 2400, 보통 8자로 제일 많이 해오는데, 이렇게 가구재로 외우게 되면 보시다시피 대피에도 쳐져 있지 않고 엄청 이제 까칠까칠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이제 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러프하게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마재는 이렇게 양면 대패가 쳐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물론 저희가 도마재로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낸 상태고요. 원래 가구재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대패를 치고 나면 이렇게 면이 고르게 있는데, 수업을 함에 있어서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도 이제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을 하시려면 도마재로 이제 유통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유통업체도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결이 이제 다 보이세요. 그래서 투톤이라든지 옹이가 많이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훨씬 더 이제 비싸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빼놓고 특수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나무지만 특수결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비싸게 받고 팝니다. 근데 가구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마재보다 긴 상태로 오기 때문에 재단 가격이 비싸서 원가 같은 경우에는 가구재가 훨씬 더 비싸긴 한데, 저희가 이제 받아보시게 될 이제 도마 같은 경우에는 월넛이라는 친구고 이제 북미산 호두나무입니다.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자면, 월넛이 비싼 나무인 건 알겠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공건조랑 자연건조를 둘 다 거친 친구이며, 인공건조랑 자연건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가구나 저희가 수업할 때 쓰이는 나무들은 제가 무조건적으로 인공건조랑 자연건조를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다른 타 국가에서 자란 친구가 저희 나라로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 친구가 자란 이제 국가가 사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름만 있을 수도 있고 겨울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국가의 특성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구나 이런 도마를 사용하게 되실 공간인데요. 집에 있더라도 사계절은 다 있고, 나무 자체의 특성상 여름에는 팽창을 하려고 하고 겨울에는 수축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릴 박는 것보다는 주먹장이라든지 짜맞춤 기법을 해서 팽창할 때는 같이 팽창해서 더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줄어들어도 이제 짜임새 있게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크게 피스 같은 그런 구멍에 팽창 수축이 있는 것보다는 나무끼리 크고 작아지는 게 좋으니까 짜맞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이제 되게 고가 가구 애들만 들어가긴 하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공건조랑 자연건조를 다 거친 가구재입니다. 이제 가구를 사러 오시거나 이제 체험을 하고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 도마의 함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함수율이라는 게 FM으로 따졌을 때 10% 내외, 10% 밑으로 있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도 이제
수분기가 많이 없을수록 더 좋은 나무가 있고,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수학적으로 따져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비 오는 날이랑 뭐 아침 쨍쨍한 날이랑 함수를 검사를 했을 때 같은 나무인데도 틀려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뭐 5% 10%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장마철에는 어차피 겉부분을 되는 거기 때문에 됐을 때 띡 했는데 뭐 몇 프로 나오고, 너무 마른 날, 더운 날에 또 쟀는데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율이 몇 프로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건 사실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찝을 필요 없고, 인공건조를 거쳤느냐는 이제 그게 이제 함수율 안정된 그런 나무의 이제 딱 건조한 상태를 잘 잡아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건조를 거친 친구며, 자연건조는 왜 필요하냐? 뭐 인공건조만 열심히 해놓으면 충분히 건조해지고 튼튼한 나무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연건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마감재가 이제 입거나 코팅을 하면 이제 외부 환경이 어느 정도 견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결국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좀 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건조를 한 상태에서 가공을 들어가게 되면 이미 다 휘어 있는 상태나 다 수축과 팽창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에 맞춰서 겪고 나서 제작을 들어가기 때문에 AS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나무는 순환율이 좋을수록 이제 제재소에서는 이윤이 창출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 공방에서는 굳이 그렇게 순환율을 높여서 AS를 많이 만드는 방법보다는 재고를 감안하더라도 자연건조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제작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인공건조랑 자연건조가 둘 다 들어간 이제 슈페리얼 등급 나무입니다. 슈페리얼 등급도 있고 뭐 FAS 등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B급 나무가 있고 그 위에 A급 나무가 있어요. 그 위에 FAS 등급 나무가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슈페리얼 등급 나무가 있는 건데, 그 기준은 뭐 어떻게 따지나요?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좋은 나무를 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정확하게 무슨 등급이냐고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FAS 등급을 사용하는 편이고, 이제 FAS 등급의 재고가 없을 때는 슈페리얼 등급까지도 올라가서 등급을 낮추진 않습니다. 재고가 없을 때는 더욱더 비싼 나무를 제공하는 편이고, 요즘에 슈페리얼 쓰다 보니까 옹이가 많이 없어도 슈페리얼 등급이라고도 하는데, 뭐 에폭시 넣는 시간이나 그런 걸 비례했을 때 슈페리얼 등급이 아무래도 가공하기에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슈페리얼 등급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FAS 등급에 옹이가 좀 들어간 친구들이고, 에폭시 넣었을 때 되게 예쁘기 때문에, 아무튼 FAS 등급을 선호하지만 재고가 없을 시에는 내려가진 않고 슈페리얼 등급을 올려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엄청 비싼 나무고, 하드우드에 속하고 엄청 튼튼한 나무인데, 이제 막상 갈아보면 잘 갈릴 거예요. 이게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특성상 이제 재단을 하고 이제 샌딩 같은 건 엄청 잘 먹는 친구예요. 근데 엄청 내구도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칼도마로 쓰시거나 플레이팅으로 쓰시기에 좋을 겁니다. 굳이 이제 칼도마랑 플레이팅 도마에 기준을 두자면, 이제 칼이 비싸냐 도마가 비싸냐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마가 비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칼집이 많이 생겨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겠다 그러죠. 근데 칼을 좋은 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월럽보다는 조금 더 무른 나무를 쓰셔야 돼요. 이제 칼집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도마에는 안 좋겠지만 칼날이 오래 보존이 되고, 이제 뭐 튼튼한 도마라고 해서 뭐 원래 제일 튼튼한 나무는 아니에요. 더 튼튼한 나무도 많은데 칼집이 많이 안 생긴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도마만은 아닌 게, 이제 칼날이 그만큼 많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뭐 양날이 있어요. 도마랑 칼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무른 도마를 쓰게 되면 칼날이 엄청 좋은 도마고, 좀 튼튼한 도마를 쓰게 되면 내구도는 좋겠지만 칼날이 좀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이 일반 가정에서 쓴 도마로는 원래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튼튼하지도 않고, 칼날에 있어서 뭐 칼날이 많이 무뎌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옹이나 이제 틈 사이를 노출시켜 버리면
아무리 오일을 꼼꼼하게 발라준다 해도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면 이제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끼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청결 면에서 조금 불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에폭시를 쓰느냐도 참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구제 에폭시를 사용하는 중이고, 이제 에폭시도 등급이 엄청 많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바닥용, 가구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에폭시라고 그림 위에다가 이제 크리스탈 에폭시를 발라서 이렇게 그 물감이라든지 그런 게 오래 가게 해주는 그런 에폭시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구지 에폭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다 갈아서 이제 도마에 잘 스며들게끔 만드는 편이고, 에폭시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에폭시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이제 좀 약간 빛이 있고 광이 좀 있고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사포로 갈다 보면 이게 불투명한 색깔로 바뀔 겁니다. 하얗게 기스처럼 올라오게 되는데, 요 메꾸려고 했던 부분 제외하고 겉에 있는 요 볼록한 부분은 다 갈아주시면 돼요. 다 갈아주시고 나중에 3단계 하고 나서 오일 바르고 나면 다시 원래처럼 이렇게 색깔이 투명하게 잘 올라올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소 사용하고 스크루소 사용해서 모양을 잡고 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트림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트리머라는 기계로 자르고 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각져 있거든요. 각져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갈아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림 그리고 밴드소 작업을 하고 드릴프레스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 쉐입에 맞게 스크롤소로 파주고 마지막에 이제 트리머까지 하는 작업이 이제 보통 기계로 하는 작업들이고, 사실은 이 과정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과정인데, 뭐 아무래도 시간 특성상 요즘에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샌딩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대면 수업 또한 이제 기계를 집에서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샌딩부터 이제 단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